오늘은요, 제 부류의 화면에 조금 더 생동감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꾸밈 효과를 배워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영상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업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네, 부류를 실행을 하시면 PC 환경에 따라서 이전에 작업했던 프로젝트가 그대로 열릴 수도 있고요. 혹시 이전에 작업했던 프로젝트가 열리지 않는 경우는 프로젝트 불러오시면 됩니다. 상단에 파일이나 홈 두 가지 메뉴 아무 곳이나 괜찮아요. 프로젝트 열기를 클릭하시면 최근에 우리가 만들었던 이 프로젝트를 여실 수가 있죠. 클릭하셔서 여시면 최근에 작업했던 프로젝트를 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새로운 영상을 하나 삽입을 해 보았죠. 그래서 잠시만요. 이거 지금 최신 버전으로 제가 다시 열어볼게요. 네, 이 씬이 우리 지금 두 개가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1회차부터 작업하셨던 거는 책을 소개하는 휴대폰 녹화 영상을 가져오셔서 여기서 이제 목소리도 변경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클립을 나누거나 합쳐보는 방법 배워보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깜짝이야님. 네. 그리고 이 영어 인터뷰. 지난 시간에 영어로 음성이 녹음되어 있는 파일을 새롭게 가지고 오셔서 이거를 번역도 해보고 번역 자막까지 적용해 보시는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지금 씬이 두 개라는 건요. 이 무료에서 음성을 분석한 영상이 두 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보셨고요. 자막 부분은 이제 이 영어 인터뷰 씬2 보시면 22번 클립부터 영문 인터뷰가 나오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막을 번역해서 번역한 자막이 지금 적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새로운 영상이죠. 그러니까 책을 소개한 영상과는 다른 영상이기 때문에 자막의 디자인이 아무래도 우리가 1번 씬에서 적용한 것과는 다를 거예요. 자막 디자인을 좀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이 클립들 자막을 편집할 22번부터 26번 클립까지 모두 선택을 하셔서 자막 서식하는 법 배우셨죠? 상단에 서식이라는 메뉴 가셔서 자막의 글씨를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을게요. 자, 그럼 이번엔요, 우리 가장 처음 첫 번째 클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클립을 선택을 해주시면요. 요거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빈 클립을 하나 추가를 해서 여기에 동영상을 하나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숲이라는 키워드로 영상을 삽입을 했고요. 요거 이제 이 클립에 대한 정보를 보시려면 잠시만요. 이게 요 오른쪽이 좀 가려져 있는데 요 씬 있죠? 씬이 나와 있는 부분을 좀 접어보도록 할게요. 가운데 시운을 접어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좀 크게 다시 우리가 보던 이 클립들이 보여지게 될 거고요. 지금 1번 클립은 6초로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 1번 클립을 클릭해서 재생을 해보시면은 움직임이 있지 않고 지금 계곡이 흘러가는 거를 보여주는 이 영상이에요. 네, 1번은요, 저희가 인트로 영상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책을 소개시켜주는 영상은 2번 클립부터 시작이 되죠. 근데 이 1번 클립에다가 지금 내가 이 1번 클립, 2번 클립부터 책 내용을 소개를 할 건데 그 전에 나의 이제 유튜브 채널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트로 영상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텍스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클립에서 만약에 내가 자막으로 생성을 할 거다 그러면은 지금 빈 클립에 우리가 영상을 넣기 때문에 자막 부분은 비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막에다 그냥 입력을 하시면 이건 제 화면 보시기만 하세요. 직접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막을 입력하시면 입력하시는 순간 왼쪽 미리 보기에서 이 자막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자막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영상 안에서 이 인물이 이야기하는 걸 자막으로 입력을 해주지만 그 외에 이 영상의 제목,
텍스트와 같은 것들은 이렇게 작은 글씨로 입력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큰 글씨로 제목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글씨들을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자막은 지울게요. 자막과 텍스트 차이는 다르죠. 이 자막은 이 음성을 인식한 대로 이 밑에 음성대로 보여주는 게 자막이고 그 외에 영상에 이렇게 커다란 제목과 같은 텍스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어떻게 삽입을 하냐면요. 먼저 내가 텍스트를 삽입할 클립, 1번 클립을 선택해 주세요. 내가 지금 편집할 클립이 1번 클립이다. 네, 그리고 상단에 가셔서 여기에 텍스트를 삽입을 하실 거예요. 상단에 삽입 클릭하십니다. 네, 삽입 클릭하시면은 가장 왼쪽에 기본 텍스트라는 게 있고요. 그 옆에 디자인 텍스트라고 있습니다. 네, 이 삽입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단에 이 삽입 메뉴에서 삽입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가 1번 클립을 편집하겠다고 1번 클립을 선택하면 상단의 메뉴바에서도 삽입이란 메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삽입을 하셔도 마찬가지로 기본 텍스트와 디자인 텍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어요. 일단요, 우리 기본 텍스트 먼저 클릭을 해볼게요. 이 위에서 클릭하셔도 되고 메뉴바에서 기본 텍스트 클릭하셔도 동일합니다. 네, 그럼 텍스트가 바로 삽입이 돼요. 그러면서 왼쪽에 이 텍스트가 미리 보기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이 텍스트 내용은 어디서 수정을 하냐면요. 미리 보기에서 수정을 하셔야 돼요. 네, 왜냐면은 이 빈 공간 잠깐만 클릭을 해보셨다가 보시면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자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자막으로 입력이 됩니다. 근데 자막 외에 내가 텍스트를 입력한다 그러면 텍스트를 지금 삽입을 했죠. 그러면은 이 자막 왼쪽에 보세요. 벌써 텍스트가 삽입이 된 거예요. 지금 이 1번 클립에 삽입된 개체를 보여주는 거죠. 동영상도 삽입이 되고 별도의 텍스트도 삽입이 되어 있다. 이 T라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왼쪽에서 텍스트가 보입니다. 이거는 미리 보기에서 바로 편집을 하실 거예요. 왼쪽 미리 보기에서 텍스트를 클릭을 하시면 이 텍스트를 편집할 수 있는 메뉴가 바로 미리 보기 상단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에서 일단 내용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닉네임이 다람쥐다. 그러면 다람쥐와 함께하는 독서 여행 이런 식으로 내가 만약에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한다. 그럼 유튜브 채널명을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는 미리 보기에서 텍스트를 클릭하시고 텍스트 클릭하시면 이 안에 벌써 깜빡깜빡이는 이 커서가 생길 겁니다. 이 상태에서 백스페이스로 지우셔도 되지만 이 텍스트 내용을 한 번에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텍스트 박스 안쪽에 일단 마우스를 한번 클릭을 하시고요. 따닥 더블 클릭하면 전체 텍스트에 음영이 생기죠. 다시 텍스트 박스를 미리 보기에서 클릭하시고 텍스트 박스 안쪽에 아무 곳이나 이게 텍스트 위에서 텍스트를 클릭하시면 이 깜빡깜빡이는 마우스 커서 보이실 거예요. 이때 이 텍스트 박스 안에서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은 음영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죠. 이때 저는 다람쥐와 함께하는 독서 여행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만약에 내가 지금 소개한 이 책 말고 다른 책도 계속적으로 소개를 할 거다. 그러면 이제 앞에 항상 도서를 소개하는 영상 앞에 이런 식으로 인트로를 입력해 주는 겁니다. 다람쥐와 함께하는 독서 여행. 네, 이거 이제 너무 크기 때문에 두 줄로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은 바꾸고 싶은 부분, 예를 들면 독서 여행 요 앞에서 마우스 클릭하시고 엔터키 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엔터키 쳐주시면은 두 줄로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고요. 네, 텍스트 편집하는 건요, 우리가 자막을 편집하셨던 것과 동일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 첫 번째는 글씨의 색깔을 말하는 거고요. 이 두 번째는 외곽선의 색깔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이 텍스트의 배경 색깔, 요거는 형광펜의 색깔, 그리고 요 마지막 거는 그림자 색깔이 되겠어요.
그래서 텍스트의 색깔을 꾸며줄 수가 있겠죠. 텍스트 색깔이 지금 저는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색깔을 바꾸겠다. 클릭하셔서 색깔을 우리 초록색으로 하면 잘 안 보이겠네요. 주황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주황색으로. 그리고 이렇게 주황색으로 바꿔지죠. 그리고 이 외곽선도 클릭을 해서 하얀색으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외곽선을 주면 더 잘 보이죠, 텍스트가. 그래서 글씨의 색깔은 주황색, 테두리 색깔은 하얀색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 옆에 있는 텍스트의 배경색과 형광펜. 이거는요, 저희가 자막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차이 아시죠? 배경색이라고 하면요, 이 텍스트의 배경 색깔을 이렇게 칠해주고요. 형광펜이라고 하면은, 이 텍스트의 약간 요 윤곽선 있죠? 글자에 따라서 위, 아래가 이렇게 좀 오돌토돌해질 수 있는데, 완전히 글자의 모양에 맞춰서 칠해주는 게 형광펜입니다. 이 두 개는 글자 배경 뒤에 색을 칠해주는 거는 동일하지만 요 배경색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배경을 칠해주고요. 형광펜은 이렇게 글씨의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배경을 칠해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자막에서 배우셨으니까 제가 이제 중복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그리고 이제 텍스트의 폰트 바꿔보겠습니다. 위에 이제 이런 폰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폰트를 클릭하셔서 저는 여기서 레시피 코리아체로 바꿔볼게요. 클릭하셔서 레시피 코리아체 여기 밑에 모든 폰트 보기 하시면은 모든 폰트가 잠시만요. 요거를 클릭하셔서 이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마우스로 쭉 내려보시다 보면 기역, 니은, 디귿 순서대로 폰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레시피 코리아체를 선택을 했고요. 네, 이렇게 바뀌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이 옆에 스마일 표시가 있어요. 이거는 아이콘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콘은요, 지금 우리가 텍스트를 편집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텍스트 박스 안에 아이콘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밖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콘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콘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려면 아이콘을 넣을 위치에 마우스 커서를 먼저 두어야겠죠. 그래서 독서 여행 끝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두시고요. 이 스마일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아이콘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다람쥐와 함께하는 독서 여행이기 때문에 다람쥐 아이콘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이 카테고리가 나와요. 고양이 모양 이거 선택하시면은 동물과 관련된 아이콘이 나오고 그 옆에 햄버거를 클릭하시면은 음식과 관련된 아이콘들이 나옵니다. 저는 고양이 클릭해서 이 중에서 이 다람쥐 있어요. 다람쥐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귀엽게 다람쥐가 텍스트 박스 안에 들어갑니다. 네, 위에서 이제 다른 아이콘들 찾아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는 아이콘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 아이콘 선택창은요, 잠깐 빈 공간 클릭해 주시면 사라지죠. 네, 그래서 이 텍스트를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자, 그러면 텍스트 한번 클릭해 보세요, 다시. 지금 이 텍스트를 클릭을 해보시면 다른 텍스트를 서식하는 메뉴들은 일단 배우셨고 요건 이제 텍스트 크기를 수정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200으로 맞춰 놓았어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효과라는 거 보이실 겁니다. 효과라는 거는 이 텍스트에 움직임을 주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에서 효과를 클릭하시면 지금은 애니메이션이 없다고 나오죠. 근데 밑에서 보시면은 텍스트가 등장할 때 또는 퇴장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강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요. 등장, 퇴장은요. 등장할 때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퇴장도 마찬가지로 퇴장할 때만 움직임이 한 번 있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강조라는 건요. 이 지정된 시간 동안, 즉 이 텍스트가 화면에서 노출되는 시간 동안은 계속 움직임을 주는 겁니다. 뭐 깜빡깜빡인다거나 또는 뭐 날아다닌다거나 그래서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강조는 되겠지만 너무 많이 사용하시면은 좀 화면이 어지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다람쥐와 함께하는 독서 여행이라는 텍스트가 등장할 때 애니메이션 적용해 볼게요.
그래서 등장, 퇴장할 때를 선택하시고요.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 다양한 효과들이 있는데 하나씩 클릭해 보시면은 어떤 효과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이핑이라는 건요.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은 바로 왼쪽에서 보이시죠? 하나하나씩 텍스트가 타이핑 되는 거고요. 그리고 페이드라는 건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희미하게 등장하는 거. 그리고 굴러오기 클릭하시면은 왼쪽에서 이렇게 굴러오는 형태로 보여지죠. 그래서 이 밑에 다양한 이제 효과들이 있는데 저는 등장, 퇴장에서 제 굴러오기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왼쪽에서 이렇게 굴러오면서 등장을 하죠. 그래서 굴러오기를 선택했고요. 밑에 보시면 이거를 등장할 때 이제 먼저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걸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걸 만약에 퇴장할 때를 적용하실 거면 퇴장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등장으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등장할 때 지금 근데 여기 재생을 한번 해보시면은 오늘은 제가 1번을 이제 이렇게 재생을 해보시면 1번 클립 선택하시고 재생해 보시면은 네 이렇게 지금 왼쪽부터 이렇게 굴러오면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빠르게 굴러올 거냐 또는 천천히 굴러올 거냐 이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미리 보기에서 이 텍스트를 클릭하시고 효과 가셔서 지금 우리 굴러오기라고 선택이 되어 있죠. 타이밍에서 등장할 때 이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되고요. 재생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0.9초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천천히 굴러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재생 시간을 늘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만큼 길어진 재생 시간 동안 천천히 굴러오게 되겠죠. 또는 눈 깜짝할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굴러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재생 시간을 짧게 해주면 되겠죠. 저는 재생 시간을, 정말 이렇게 1.96초로 볼게요. 그럼 굉장히 이제 미리 보기에서 천천히 굴러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또는 짧게 가져가면은 눈 깜짝할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등장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적당하게 한, 1.05초 정도로 조정을 할게요. 네, 이렇게 조정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들어올 때는 굴러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하시면은 퇴장하는 애니메이션은 꼭 필수는 아니에요. 수강생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나는 등장할 때만 적용하겠다. 또는 퇴장할 때만 적용하겠다. 이거 이제 변동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등장할 때는 이렇게 지금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퇴장할 때도 나중에 이제 한번 똑같이 적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텍스트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봤습니다. 이거 잘 적용이 되었는지 1번 클릭만 한번 재생시켜 볼게요. 1번 클릭하시고 재생해 보시면 왼쪽에서 재생해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굴러오면서 다람쥐와 함께하는 독서여행이라는 이 타이틀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 애니메이션요, 제가 자막 서식할 때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꼭 이런 텍스트에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자막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막에도 애니메이션 한번 적용해 볼게요. 3번 클립 한번 보세요. 네, 3번 클립 보시면은 이제 오늘은 제가 읽었던 책을 하나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라는 이 자막이 있죠. 근데 자막도 지금은 자막에 애니메이션이 없어서 그냥 쑥 하고 나타납니다. 이것도 내가 좀 재미를 주고 싶다. 그럼 여기에 자막에 애니메이션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전체 자막에다 다 넣고 싶다. 그러면 이제 넣으셔도 되는데 일단 저는 하나의 이 3번 클립에만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3번 클릭하셔서 자막을 수정하는 거죠. 자막에 애니메이션을 주는 거기 때문에 상단에서 서식으로 갑니다. 자막 아니에요. 이 자막이라는 거는 어떤 자막의 구조를 편집을 하는 거고 자막을 서식하는 거는 서식 메뉴에 있습니다. 서식으로 가시면은 이 자막에 대한 애니메이션은 가장 오른쪽 끝에 있어요. 지금 가려져 있는데 고급 옆에 이렇게 화살표 보이시죠? 이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숨어있던 효과가 나옵니다. 효과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아까 보셨던 애니메이션과 동일하죠? 지금 애니메이션이 없는데 예를 들면 제가 뭐 타이핑을 적용을 한다. 그럼 타이핑을 클릭을 해서 왼쪽에 오늘은 제가 읽었던 책을 하나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네, 타이핑 이렇게 적용이 되고 밑에서 이제 이 효과를
이제 나는 등장할 때, 요 자막이 등장할 때 사용을 하겠다. 그럼 이제 방향은 어떻게 할 거냐? 방향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타이핑 방향을 만약에 위로, 위로 선택을 하면은 어떻게 적용이 되죠? 한번 재생을 해볼까요, 왼쪽에서? 오늘은 제가 읽었던 책 타이핑이 될 때 텍스트가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튀어오르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위쪽이나 또는 아래쪽부터 이렇게 튀어오르거나 튀어내려오는 이런 형식으로 타이핑되는 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타이핑 방향을 따로 설정하지 않는다 책을 하나 공유드리려고 하면은 합니다. 바로 이제 왼쪽에서 하나하나 이제 타이핑이 우리 컴퓨터에서 그대로 타이핑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타이핑에도 일반적인 타이핑이 아니라 타이핑의 방향까지도 설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 재생 시간도 우리가 조정을 해주면은 재생 시간이 길어지면은 타이핑이 천천히 될 거고 재생 시간이 짧아지면은 타이핑이 좀 짧게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자막에도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 있다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창은 X로 닫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지금 이 모든 자막에다가는 적용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수강생 여러분들이 모든 자막에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자막에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클립들을 모두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클립들 한 번에 전체 선택하는 거 아시죠? 상단에 상단에 편집 가셔서 편집 탭 가시면은 클립 선택에서 내가 원하는 클립을 선택을 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서식으로 가서 그 자막들의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이 부분 이제 배웠던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텍스트에도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자막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배우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텍스트를 한 번만 더 적용해 볼게요. 우리는 지금 이 텍스트를 삽입을 할 때 기본 텍스트를 삽입을 해보셨잖아요. 근데 디자인 텍스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디자인 텍스트라는 건 뭐냐면 한번 보실게요. 상단에 삽입을 클릭하셔서 디자인 텍스트 한번 클릭해 보세요. 네, 그러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디자인 텍스트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텍스트를 삽입을 해서 텍스트의 색상이나 외곽선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수정을 해줬지만은 디자인 텍스트라는 거는 미리 꾸며져 있는 텍스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꾸며져 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전체라는 거는 디자인 텍스트 전체를 보는 거고요. 기본 클릭하시면은 기본적인 텍스트인데 이렇게 디자인이 다양하게 예쁘게 적용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삽입하면은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자막 박스라는 것도 있어요. 자막 박스 클릭해 보시면은 이 자막 박스 안에다가 텍스트를 넣을 수도 있고요. 말풍선도 삽입을 해서 넣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디자인 텍스트를 한번 활용해 보실게요. 사용 방법은 기본 텍스트와는 동일해요. 네, 어디다 넣을 거냐면요. 우리 이제 씬2로 가볼게요. 밑으로 쭉 내리셔서 우리 22번 클립부터 영어 인터뷰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럼 먼저 22번 클립 먼저 클릭을 해봅니다. 네, 왼쪽에 이 외국 사람이 인터뷰하는 내용이죠. 네, 이거를 보시면 물론 이제 내용만 봐도 알 수 있겠지만은 이런 걸 이제 잘 봐주셔야 돼요. 앞에 21번 클립까지는 지금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22번에서 외국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물론 만드는 사람은 알겠죠. 이거 이제 이거를 읽은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거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갑자기 왜 이 외국 사람이 나오는 거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 화면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이 제 독자인데 예, 지금 여기 이 채팅창에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거는요, 저희가 지금 4회차 특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차부터 들어주셔야지 이 내용이 쭉 이어지고요. 중간에 혹시 들어오신 분들은 1회차부터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부류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부분 이제 1회차 수업부터 들어주시고 저희 7월 한 달까지만 1회차부터 4회차 특강이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7월 한 달 동안만 들으셔야 됩니다. 7월 지나면 들으실 수 없으니까 꼭 유의해 주세요.
자, 저희는 이제 수업으로 계속 들어오겠습니다. 22번 클립에 이 사람이 이제 독자임을 독자가 아니죠. 이 책을 읽은 독자 맞죠? 독자의 인터뷰죠. 독자의 인터뷰다라고 이렇게 텍스트를 넣어주고, 여기에 이 사람이, 뭐 예를 들면 뭐 미국에 사는 맥스라는 사람이다. 그럼 미국에 거주하는 맥스라는 사람이다라는 이 인터뷰하는 사람의 정보를 부가적으로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요 밑에다가, 하단에다가 이 사람의 정보에 대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기는 디자인 텍스트를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22번을 클릭을 해서 그대로 이 메뉴바에서 삽입하셔도 되고, 또는 상단에 삽입에 가셔도 괜찮습니다. 삽입 가셔서 디자인 텍스트 한번 넣어봅니다. 네, 디자인 텍스트를 클릭하시면 오른쪽에서 디자인 텍스트를 선택하게 되어 있죠. 저희는요, 자막 박스 디자인을 가져올 거예요. 자막 박스 클릭해 주세요. 네, 자막 박스 가지고 왔고요. 이 자막 박스는요, 보시면 이 텍스트라고 표시된 부분에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디자인들인데, 이런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 관련 영상 때 이런 것들 사용하면 또 재미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또는 겨울 시즌이면은 이런 겨울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이제 자막 박스 사용해 주시면 되고, 스크롤 조금만 밑으로 내려보시면, 위에서부터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번째 줄에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텍스트로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름과 내용으로 나눠져 있는 이 노란색 이 자막 보이시나요? 네, 이 형태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름과 내용이라는 부분에 내가 원하는 내용을 이제 수정하면 되겠죠. 이 디자인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찾으신 이 디자인을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 22번 클립에 삽입이 됩니다. 보이시죠? 네, 여기 오른쪽 디자인 텍스트는 삽입하셨으면은 X로 닫아주시고요. 네, 여기 22번 클립 보시면은 여기에 디자인 텍스트가 하나 삽입이 됐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왼쪽에 미리 보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선택한 자막 박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름과 내용부터 수정해 줄게요. 자, 먼저 왼쪽에 노란색으로 이름이라고 적혀져 있죠. 네, 이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클릭해서 이름이란 부분은 백스페이스로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여기에는 이 인터뷰에서 말하는 사람의 정보에 대해서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사람을 이렇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독자. 이 책을 읽은 독자라고 하고요. 독자 인터뷰라고 입력해보죠. 독자 인터뷰. 이 영상 속에 있는 사람이 이 책을 읽고 자신의 어떤 느낀 점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사람은 외국 사람이잖아요. 독자 인터뷰인데,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고, 어디에 사는 사람인지 한번 입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내용도 클릭해서 백스페이스를 지워주고요. 이름은 뭐 가상의 인물이지만 맥스라고 입력하고, 사람은 뭐 뉴욕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입력해볼게요. 네, 우리는 이제 번역 기능을 사용해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제가 이렇게 영어를 사용하는 영상을 가지고 왔지만, 한국에서 만약에 유튜브를 만드신다. 그러시면 이제 길거리에서 행인들을 인터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 누구누구인데 어느 동에 거주한다. 이런 이제 뉴스 인터뷰 보실 때도 이런 부분 많이 보셨을 텐데, 요 박스를 우리가 이렇게 디자인 텍스트로 넣어준 겁니다. 네, 디자인 텍스트라는 게 이런 도형과 안에 있는 이 텍스트의 디자인까지도 모두 다 적용된 상태로 만들어진 거죠. 이걸 우리가 가져와서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물론 이게 디자인된 상태로 가져왔지만 그 상태에서 내가 조금 더 수정을 가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텍스트의 폰트나 크기나 뭐 색깔을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왼쪽에 독자 인터뷰라는 부분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다고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내가 뭐 초록색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 메뉴바 위에서 노란색을 클릭을 해서 초록색으로 바꿔주시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도 적용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효과 가셔서 애니메이션을 등장할 때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등장할 때 잠시만요. 어떤 효과를 적용하면 좋을까요? 저는 요 밑에 뒤집기 한번 정해볼까요? 지금 페이드? 네, 페이드로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페이드. 페이드를 클릭하면은 일반 사회와는 이제 여기에 거리가 먼 애니메이션이 시과 적용이 실천으로 되죠. 가득한 삶을 살기 위해 잠시만요. 네. 다시 텍스트를 클릭해서 요 위에서 효과 클릭하셔서 페이드인데 어디에서부터 나올 거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오도록 방향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일반 사회와는 거리가 먼 의식과 재생 시간은 실천으로 가득한 삶을 너무 살기 위해 빠르지 않게 재생 시간 너무 빠르지 않게 한 1.1초 일반 사회와는 정도로 거리가 적용해 먼 볼게요. 의식과 실천으로 가득한 삶을 살기 네, 그래서 페이드 효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등장하도록 밑으로 가서 1.1초 정도로 재생 시간을 맞춰줬죠. 이 상태에서 한번 22번 클릭 선택하시고 왼쪽에서 재생해 볼게요. 일반 사회와는 거리가 먼 의식 네, 이렇게 이 사람이 물론 이제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걸 이제 밑에 자막으로 보여주지만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은 독자 인터뷰를 한 건데 맥스라는 사람이고 뭐 뉴욕에 거주하고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입력한 겁니다. 네, 저희 이제 부류가 자막과 그리고 음성을 번역해준 상태에서 우리가 조금 더 다채롭게 화면을 연출해보는 방법을 배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막과는 별도로 텍스트를 삽입을 하는데 기본적인 텍스트도 있고 미리 이렇게 박스와 함께 꾸며진 형태의 텍스트도 있다라는 걸 보셨고요. 이 텍스트를 이제 꾸며보셨는데 이 텍스트가 이 말하는 사람의 얼굴을 가리면 안 되겠죠. 이 텍스트의 위치를 조정하시는 방법은요. 이 텍스트를 미리 보기에서 클릭을 합니다. 이 테두리가 생기죠. 이 테두리 안쪽에서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여기 지금 확대하니까 안 보이는데 마우스를 이 텍스트 박스 쪽으로 가져가시면은 이렇게 사방형 화살표가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이때 마우스로 드래그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요거를 어느 쪽으로 가져가야 좋을까요? 이 위쪽으로 가져볼까요? 위쪽. 그래서 이 사람의 얼굴이 가리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전히 이 머리를 좀 가리고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어차피 여기 남는 공간이 있으니까 이 텍스트의 크기를 좀 줄여줘도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텍스트를 클릭을 해서 이 텍스트 보시면 양쪽에 여기 막대가 있죠. 이게 이제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막대를 클릭을 하신 상태로 왼쪽으로 드래그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막대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양방향 화살표가 생성이 되죠. 이때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 길이를 조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요, 이미 디자인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요 박스가 지금 두 개의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개별적으로는 움직일 수 없고, 이렇게 한 번에 움직일 수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하얀색 부분은 좀 줄어들었지만, 대신 이 전체적인 길이가 줄어들면서 이 녹색 부분에 이 독자 인터뷰라는 이 글씨가 이 도형에 다 담겨지질 못하게 되는 거죠. 네, 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독자 인터뷰라는 이 부분에 텍스트 크기를 조정해 주시면은 이 녹색 부분 안에 들어가겠죠. 이 녹색 부분 안에 있는 독자 인터뷰를 이렇게 드래그 해 주시고요.
여기 텍스트가 지금 100으로 크기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 메뉴바에서 클릭하셔서 한 75 정도로 조정하시면 네, 여기 안에 딱 들어가게 되죠. 이 크기와 위치는 조금씩 수강생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적당한 곳에 위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영상은 우리가 독자를 인터뷰를 한 건데 이 맥스라는 뉴욕에 거주하는 사람으로부터 인터뷰를 지금 받은 거다. 이 사람이 영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번역을 해준 자막이 밑에 나오게 돼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텍스트와 디자인 텍스트를 넣어보시면서 화면을 꾸며봤는데 삽입할 수 있는 게 텍스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도형을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을 여기다 한번 삽입을 해볼게요. 도형을 삽입하려면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요. 일단 22번을 클릭을 해봅니다. 22번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삽입이라는 메뉴바에 클릭을 해보시면은 여기는 텍스트밖에는 삽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형을 삽입을 하시려면은 위에 삽입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기 위에 있는 이 메뉴바는 전체적인 메뉴가 다 나오진 않고 이제 주로 사용하는 메뉴를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도형을 만약에 삽입하고 싶다 그럼 상단에 삽입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편리하다고 해서 이 메뉴바만 사용하시기보다는 때로는 여기 없는 기능이 상단의 삽입 메뉴에 가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삽입에 가시면 바로 왼쪽에서 5번째 도형을 삽입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도형을 클릭해 보십니다. 네, 그럼 오른쪽에 도형들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전체 이 도형이 보이실 텐데 이런 선도 있고요. 화살표도 있고 이 스크롤 막대를 조금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사각형, 삼각형 뭐 다양한 도형들이 있습니다. 사각형도 색깔이나 어떤 디자인들이 다양하죠. 그럼 여기서요, 우리 도형 하나 삽입을 해볼 거예요. 근데 어떤 도형을 삽입을 해볼 거냐면요. 보통 사각형을 삽입을 하면 여기 이렇게 사각형이 하나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인터뷰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인터뷰 영상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테두리를 하나 넣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테두리라는 거는 사각형이긴 한데 테두리는 있고 안에 채워진 색깔이 투명한 형태라면은 테두리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형 중에서요. 이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앞선 이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까지는 선이 나옵니다. 네, 밑에 보시면 바로 요 사각형과 삼각형이 나오는데 요 차이를 보시면 요 왼쪽에 있는 사각형은 이제 외곽선이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요 삼각형은 외곽선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요 바로 외곽선이 없는 요 형태의 사각형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찾으셨죠? 네, 사각형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왼쪽에 지금 이 사각형이 삽입이 됐어요. 그리고 이 사각형을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서식을 해야 되는데 서식하는 메뉴는 오른쪽에도 있지만 바로 상단에 간편한 메뉴바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요, 이 사각형의 크기를 조정해 보시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이제 여기 조절점들 보이죠? 이 조절점으로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너비를 좀 넓혀주도록 하기 위해서 요 양쪽에 있는 요 조절점 있죠? 요 조절점 두 개가 너비를 넓혀주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조절점으로 마우스를 가져가면 양방향 화살표가 나오죠. 그래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은 크기가 너비가 넓어지고요. 왼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너비가 넓어지죠. 여기 사각형 테두리를 만들 거기 때문에 적당히 이 정도는 이제 좀 공간을 두시고 사각형의 너비를 넓혀주세요.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도 이 정도 너비를 두고 수강생 여러분들 보시기에 예쁘다는 비율 정도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위쪽과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높여줄게요. 여기 보시면은 조절점이 보이시죠? 아래와 위의 조절점. 네, 여기다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양방향 화살표가 생기게 될 거고요. 이 그림 안쪽으로 드래그 하면은
이 사각형의 높이가 줄어들고 바깥쪽으로 드래그하면은 사각형의 높이가 넓혀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처럼 이렇게 그려주십니다. 네, 여기까지 오셨나요? 네, 이렇게 이제 사각형의 크기를 조정을 해주시고요. 이 사각형 그대로 선택하신 상태로 오른쪽에 보시면 도형 서식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채울 수가 있는데 이 색이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색깔이 있는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은 다른 색깔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색이 없도록 투명하게 바꿔볼게요. 여기서 이제 색을 선택하시면 그 색이 채워지게 되는데 우리는 이 테두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색을 투명하게 만들어 봅니다. 색이 없죠? 자, 이렇게 적용을 하셨으면은, 요 색에 지금 설정된 색 부분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색상판은 다시 이제 사라지고요. 다른 색깔로 바꾸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 색상을 다시 클릭하셔서 다른 색상 선택하시고 이 선택된 색깔을 클릭해 주시면은 색상판이 접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투명도라는 건요, 이제 우리가 투명함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색깔이 없지만 만약에 색깔을 선택을 하셨으면은 이 불투명도에 따라서 색깔을 완전히 뒤에 이 도형 뒤에 있는 이 영상이 얼마만큼 투영이 되는지 투명하게 해서 완벽하게 투영이 되는지 아니면 절대 투영이 되지 않은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일단 0%를 이렇게 조정을 하고요. 만약에 이게 색을 투명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밑에 요 투명도 있죠. 투명도를 이런 식으로 조정해 보시면은 뒤에 부분이 이렇게 비치게 된다는 겁니다. 개념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색을 없음으로 해주시고 불투명도는 0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투명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테두리는 지금 색이 없는데 색을 지정을 해줄게요. 테두리 색 클릭하셔서 저희는 뭐 보라색으로 선택해 볼까요? 보라색으로 설정을 하고 보라색으로 선택된 거 보셨으면은 이 보라색 클릭하시면 색상판 접어지고요. 이 채우는 색과 마찬가지로 이 테두리 색상도 투명도를 조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냥 불투명도로 그냥 전혀 투명하지 않게 선명하게 가져갈게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 테두리의 두께를 설정할 수 있죠. 두께는 한 1.5 정도로 1.5도 좀 굵네요. 네, 두께는 1 정도로 조정할게요. 1. 네, 1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모서리도 둥글게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모서리가 이렇게 각져 있는데 좀 둥글게 하고 싶다. 그럼 퍼센트로 높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0% 정도로 높여주고 그리고 보시면 이제 나중에 끝에 보시면 끝에 이렇게 둥글게 모서리가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이거를 지금 실선인데 점선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선은 우리가 바꾸진 않지만 보기만 할게요. 이렇게 활성화 시키시면은 요거 이제 점선으로 바뀐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우리는 그냥 그대로 실선으로 갈 거니까 점선은 비활성화 시킬게요. 네, 이렇게 이제 서식을 하면은 바로 위에 있는 메뉴바에서도 동시에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 도형은 채우는 색깔은 없고 테두리만 파란색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도형 서식 X로 닫아주시고요. 네, 빈 공간 잠깐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22번 클립을 다시 한번 선택해 보시면 이제 우리가 적용한 도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화면에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 주어서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도형의 색깔을 다시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은 다시 이 도형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색깔이나 또는 채우기, 그 외에 뭐 테두리 둥글기나 같은 세부적인 메뉴를 다시 조정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도형 서식을 클릭해 주시면 오른쪽에 아까처럼 도형을 서식할 수 있는 메뉴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22번 클립을 이렇게 재생을 해보시면 이제 우리가 도형과 이 일반 사회와는 거리가 네. 먼 의식과 여기 보시죠? 도형과
그리고 이 독자 인터뷰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입력을 한 거죠. 이렇게 도형을 그리고 보니까 여기 좀 겹쳐 있네요. 이 부분은 다시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냥 미리 보기에서 이렇게 클릭하셔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두 개의 객체를 장면에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 테두리와 이게 도형이죠, 사실은. 도형과 이 디자인 텍스트를 넣었는데 이 디자인 텍스트를 내가 편집을 하려고 미리 보기에서 이렇게 자꾸 클릭을 하니까 편집이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층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영상 화면을 편집을 할 때 먼저 삽입을 한 게 아래쪽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은 가장 밑에 있는 게 이 말하는 이 영상이고요. 녹화 영상. 그리고 그 위에다가 우리가 이 디자인 텍스트를 넣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테두리 도형을 넣습니다. 그럼 이것들이 다 층이 겹쳐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가장 밑에 있는 게 이 녹화 영상이고요. 가장 위에 있는 게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삽입한 이 테두리가 있는 사각형이죠. 지금 이 사각형이 가장 위에서 얹어져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텍스트가 선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텍스트를 선택을 하시려면 이 위에 있는 요 사각형 있죠. 얘를 잠깐 뒤로 한 칸 보내주면 됩니다. 얘를 뒤로 한 칸 보내주면은 요 텍스트가 바로 가장 상단에 오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태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사각형 있죠. 요 사각형을 먼저 클릭을 하시고 상단에 나오는 메뉴바에서 요게 이제 층 조절하는 거예요. 겹겹이 쌓인 객체들의 층의 앞뒤를 조정하겠다는 건데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지금 내가 선택한 객체를 하나 밑으로 보내겠다. 하나 밑으로 한번 보내볼게요. 하나 아래층으로 보내보겠다. 자, 여기 지금 화살표 보이시죠? 하나 아래층. 그리고 이 밑에 거는 제일 밑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제일 밑으로 보내면은 지금 제일 밑에 있는 게 이 해당 영상이기 때문에 얘보다도 밑에 내려가면 아예 가려져서 안 보이겠죠? 그래서 하나만 내려봅니다. 한 칸만 내려보면은 한 칸 내려가면서 이제는 이 텍스트가 지금 선택이 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 사각형이 이 텍스트 밑으로 한 칸 내려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혹시라도 겹쳐져 있는 객체들을 편집을 할 때 선택이 안 된다. 그러면은 맨 위에 있는, 즉 내가 가장 마지막에 삽입한 객체를 선택을 해서 뒤로 한 칸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박스는 살짝 겹치지 않게 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줬고요. 이제 좀 깔끔해졌죠? 자, 이렇게 이제 도형을 하나 삽입을 해봤고요. 우리가 도형만 삽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하나의 영상 안에 사진도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보통 PIP라는 기법이라고 하는데, in picture라고 하죠. 픽처, 그림 안에, in, 안에, 픽처, 그림이 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거 이제 어떤 경우에 사용할 거냐면요. 어디로 가냐면은 저희 독자를 소개하는 부분으로 갈게요. 우리 맨 위에 이제 책 소개하는 클릭하셔서 이게 이제 화면마다 설명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장면을 지금 연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5번 클립 한번 가보실게요. 5번. 네, 5번 클립이 뭐냐면 이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지은이는 비온나티코 린데블란드라고 해요. 네, 이런 이제 장면입니다. 네, 지은이를 소개하는 장면인데 이렇게 텍스트로만 연출해 주는 것보다 여기 실제 지은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사진을 하나 넣어주면은 조금 더 재미있고 더 정보가 유익한 정보를 주는 장면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지은이의 사진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저희 지난 시간에 3회차 수업 자료 다운로드 받으신 사진에서 가지고 올 거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 이제 배경화면에 지금 설정이 삽입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구류 수업 자료 요 3차 자료 다운로드 받으신 폴더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구류 수업 자료라는 이 폴더 안에 지은이의 사진이 있습니다. 네, 이거 혹시 삭제하시거나 없으신 분들은 우리 유튜브에서 3차 화면 밑에, 3회차 동영상 밑에 있는 3회차 수업 자료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사진을 가지고 오도록 할 거예요. 이 사진이 어디 있는지 상단에 이 주소 표시를 보시면서 파일 탐색기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부류로 돌아와서 5번 클립, 이제 지은이를 소개하는데 여기에 지은이의 사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장면에다가, 이 클립에다가 사진을 삽입해야겠죠. 자, 5번 클립을 선택하시고요. 여기다 사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삽입 가셔서 왼쪽에서 세 번째 이미지나 비디오를 이 안에다가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비디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이미 우리가 3회차부터 들었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 보세요. 나의 에셋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내가 기존에 사용했던 이 사진은 이미 이 부류에 업로드 되어 있어요. 혹시 여기 없으신 분들은 아까 이제 PC에서 이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은 PC에서 그 자료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찾아오셔서 여시면 되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3회차 수업을 들으셨다면은 여기 나의 에셋에 내가 기존에 부류에서 사용했던, 업로드해서 사용을 했던 사진들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 저자 사진 보이시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2개를 다운로드 받았는데 이 승진 말고 이 저자의 일반인이었을 때 이 사진을 가져올게요. 네, 클릭하시면 네, 사진이 바로 왼쪽 화면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의 에셋은 이제 X로 닫아주시고요. 자, 이 사진이 삽입이 되는데 이거 우리가 도형 다루듯이 텍스트 상자 다루듯이 동일하게 다뤄주시면 돼요. 이 지은이의 사진은 좀 작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절점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높이를 조절하는 조절점, 사진의 너비를 조절하는 조절점이고요. 그리고 요 꼭지점에 있는 조절점은 가로와 세로를 동시에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꼭지점에 있는 조절점으로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양방향 화살표가 나오죠. 이때 클릭하시고 대각선 안쪽으로 드래그 해주시면은 사진의 크기가 가로, 세로가 동시에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줄이셔서 이동도 동일하게 텍스트 박스와 도형과 동일하게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가지고 오시면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사람의 요 얼굴이겠죠. 뒤에 있는 배경이 있어도 상관없지만 배경을 좀 없애야지 깔끔해지겠죠. 그래서 이 사진에 배경을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클릭하시면은 오른쪽에 이 사진에 대한 편집 메뉴가 메뉴바로 떠요. 그러면 여기에 이거 이제 아이콘만 보셔도 조금 가늠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첫 번째는 우리 이제까지 배우셨던 것 중에 이 사진의 비율입니다. 사진을 원본 비율대로 갈 건지 아니면 확대해서 꽉 화면을 채울 건지 요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동그라미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이 사진이 등장할 때의 애니메이션. 그냥 툭 하고 등장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날아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밑에는 사진을 자르는 부분이고요. 네, 사진 자르기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자르기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조절점이 나오게 되고 만약에 이제 요 왼쪽을 이만큼 줄이고 싶다. 그럼 왼쪽에 있는 요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져오시면은 요만큼 잘리게 되는 겁니다. 요 왼쪽 부분이 잘리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 이렇게 자르실 수도 있어요. 자르시고 빈 공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잘라지게 되죠. 다시 5번 클릭하고요. 좀 잘라진 거 보이시죠? 자, 다시 사진을 클릭하시고 이제 자르기 기능 보셨으면 그 밑에 보세요. 이게 바로 배경을 제거하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 산 모양의 그림에서 배경을 제거한 것처럼 이 사진에서 배경을 제거해 준다는 겁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 싹 배경이 제거가 되죠. 잠시만요. 여기 지금 제거가 됐죠? 네. 제거됐나요? 네. 깔끔하게 아주 제거가 돼서 수강생 여러분이 편하시게 이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배경을 제거했고, 그러면은 이 뒤에 있는 책의 글씨가 가려지지 않도록 이 아저씨는 요 저자죠. 책의 저자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줄 수도 있어요. 네, 요 아저씨를 클릭을 해서 오른쪽 메뉴바에서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면 등장할 때, 요 다가오기, 세 번째 다가오기를 적용하면 이렇게 아저씨가 지은이는 비온 등장을 하겠죠. 라티콜인데 블란드라고 해요. 이렇게 애니메이션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조금 더 재미있게 한 가지만 더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 아저씨는 이름이, 이제 성함이 비온 나티코 블랜드라고 하던데, 요 아저씨의 이름에 맞게 요렇게 린데 블란드라는 사람이 요 사람이다. 요런 화살표도 하나 넣어줄 수 있어요. 이건 도형으로 넣어줄 수가 있죠. 도형으로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그대로 5번 클립 선택하시고요. 도형을 삽입해야겠죠. 상단에 삽입 가셔서 도형을 삽입합니다. 네, 도형 삽입하면 오른쪽에서 도형 선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세 번째에 있는 요 화살표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클릭해서 네, 화살표가 나오고요. 이 화살표는요, 우리가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 화살표의 시작점과 끝점이 있는데 요 동그라미가 조절점이잖아요. 요거를 그냥 클릭하셔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드래그하면 됩니다. 저는 요 비온 나티코 블렌드라는 요 부분으로 이렇게 드래그 할게요. 화살표 방향 말고 요 끝부분 있죠? 요 끝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요 이름으로 가져가고요. 그리고 이 저자의 사진이 지금 이쪽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끝부분도 마찬가지로 요 사진 쪽으로 오도록 이렇게 바꿔줄게요. 네, 화살표의 색상은 요거 클릭하셔서 바꾸시면 돼요. 지금 보라색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클릭하시면 요 색상판 나오죠. 또는 지금 이 화살표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지금 도형 서식 메뉴가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색을 바꿔주셔도 돼요. 저는 핑크색으로 바꿔볼게요. 눈에 잘 안 띄네요. 좀 주황색으로 바꿔볼게요. 예. 그리고 여기 도형에도 우리가 이제 이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바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애니메이션.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다가오기라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이는 비온 라티콜인데 블란드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적용이 됐고, 요거 잘 적용되었는지 한번 5번 클립 선택하셔서 왼쪽에서 재생해 볼게요. 지은이는 비온 라티콜인데 블란드라고 해요. 네, 이렇게 이제 이 지은이는 누구누구예요. 이름만 보여주는 것보다 이 사람의 실제 얼굴과 이제 요 이름이 이 사람을 나타내는 거다. 화살표까지 나타내니까 훨씬 더 장면이 좀 뭐라 그럴까? 좀 더 재미있게 연출이 된 거죠. 이렇게 이제 알려드렸고요. 벌써 이제 쉬는 시간이 다가왔는데, 요 이제 10분 휴식하시고 돌아오셔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화면을 꾸밀 수 있는 기능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이제 부류 화면에 다양한 효과를 적용해 보고 계신데요. 이제 이 클립들 중에서 효과가 적용되어 있는 클립들에는 부류가 표시를 해줍니다. 우리가 클립을 보면은 이 클립에 어떤 효과들이 적용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죠. 먼저 우리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실게요. 1번. 네, 1번 클립을 보시면 우리가 빈 클립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영상을 넣고요. 제 숲속에서 계곡에 물이 흐른 영상을 넣고 여기에 텍스트를 넣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클립의 경우는 이제 왼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텍스트가 같이 들어가 있는 형태죠. 이렇게 보시고 우리 방금 편집하셨던 5번 클립 5번 클립 클릭해 보시면은 이제 지은이는 누구다라는 자막에 맞춰서 자료 화면으로 사진을 하나 여기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5번 클립 보시면 여기에 아까 우리가 배경을 제거해서 넣었던 지은이의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지은이를 이제 이렇게 표시해주는 화살표 도형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밑으로 더 내려가 보시면은 22번 클립이었을 거예요, 아마. 영문 인터뷰 나오는 부분, 네, 영어 인터뷰 나오는 부분. 두 번째 씬에서
22번 클립 보세요. 22번 클립에는 이걸 재생을 한번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일반 사회 네. 지금 이 도형, 테두리 도형과 디자인 텍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테두리 도형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디자인 텍스트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유용한 기능이 뭐냐면요. 우리는 22번 클립에만 이 이 도형과 디자인 텍스트를 넣었어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 클립들은요, 22번부터 26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근데 다른 클립들은 보면은 이런 이제 도형이 적용되어 있지 않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는 22번 클립에만 적용을 했습니다만 이 22번 클립에 적용되어 있는 텍스트와 도형의 적용 범위를 변경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은 22번 클립에만 적용되어 있고 보세요. 23번 클립 클릭하셔서 22번 클립은 해제해 주시고 23번 클립만 클릭하셔서 재생해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자신의 여정을 아무런 떠나는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도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요. 이 22번에 적용되어 있는 것들을 쭉 밑으로 이어주는 겁니다. 하나씩 적용해 볼게요. 먼저 이 사각형 있죠? 22번 클립에서 사각형을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클립에 적용되는 이 테두리 사각형, 이걸 클릭해 보시면 얘의 적용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걸 클릭했을 때 보시면 얘가 적용되는 범위는 22번 클립 안에서만 적용이 된다라고 왼쪽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럼 얘의 지금 적용 범위를 변경하겠다는 거죠. 적용 범위 변경을 클릭하시면 어디로 변경할 거냐? 지금 저는 우리 마지막 클립, 이 영상에서 마지막 클립까지가 지금 이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클립 22번 클립부터 맨 끝까지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그래서 직접 입력을 클릭하시면은 클립 번호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22번 클립부터 지금은 현재 22번이지만 22번부터 26번 클립, 16이 아니죠. 26 클립까지 적용을 하겠다라고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적용을 클릭해 주시면 자 왼쪽 보세요. 이 선이 아까 이제 차이 보이시나요?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22번 클립을 보시면 아까는 사각형이 22번 안에만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에만 있었지만 얘가 밖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사각형을 클릭을 해보면 이제 적용 범위가 이 파란색 줄로 표시를 해주죠. 어디까지? 마지막 26번 클릭까지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2번부터 26번 클립 전체적으로 이렇게 재생을 일반 해보면은 사회와는 거리가 먼 의식과 실천으로 가득한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의 여정을 떠나는 네. 것보다 여기 지금 이게 이 사각형이 모든 내가 적용한 클립에 다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텍스트도 변경해 주시면 돼요. 지금 이 텍스트, 디자인 텍스트, 이 맥스라는 사람이 뉴욕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 내용의 디자인 텍스트는 22번에만 적용이 되어 있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26번까지 적용하겠다. 그럼 이게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번부터 26번까지 쭉 적용된다 라고 적용 범위가 변경되는 거죠. 그래서 22번에 있는 이 텍스트도 클릭하셔서 적용 범위를 변경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입력해서 22번부터 26번까지 대로 적용해 주시면 마찬가지로 이 텍스트도 22번 클립의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죠. 얘도 22번부터 26번까지 쭉 한 번에 적용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에 이제 클립들을 서식을 할 때 하나의 클립에만 적용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적용 범위를 변경해서 여러 개의 클립에 걸쳐서 이 도형 서식이나 텍스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보다는 조금 더 이 장면들이 다채로워졌죠. 우리는 시간 관계상 모든 장면을 다 연출할 수는 없지만 수강생님들 이렇게 배워가시면은 또 다른 장면들도 멋지게 연출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 화면 전환 효과도 간단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화면 전환이라는 건요, 장면에서 장면으로 넘어갈 때 화면이 밀어지면서 다음 장면이 나오거나
또는 뭐 화면이 날아가면서 다음 장면이 나오거나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요, 어디다가 적용을 해보냐면요, 여기다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 씬에서 앞서서 이제, 책에 대한 소개가 나오다가, 여기다 적용해봐도 되겠네요, 여기. 가장 첫 클립으로 가보세요. 네, 첫 클립으로 가보시고, 요 첫 클립이 보시면, 이 오른쪽 끝에 보세요. 이 계곡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책 속의 영상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용이 이렇게 달라지는 곳인데 여기서 뭔가 이제 화면 전환 효과를 주면은 주의도 환기되고 또 더 재미있는 장면을 연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화면 전환 효과는 어디로 가시냐면요. 우리 상단에 효과 가보세요. 네, 효과 가보시면 여기에 화면 전환 효과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이제 2번 클립으로 넘어갈 때 2번 클립으로 넘어갈 때 클릭을 해보시면은 2번 클립 클릭하시면 여기 이제 메뉴바에 오른쪽 끝에 전환 효과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시거나 상단의 효과에서 화면 전환을 클릭하시거나 똑같이 화면 전환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연출을 하려고 하는 건 1번에서 2번 클립으로 넘어갈 때 요 사이에 이제 화면 전환 효과를 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디를 선택을 해야 되냐면요. 이 전 화면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1번 클립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여기에서 화면 전환 효과를 적용을 하면은 이게 바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때 연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1번 클립을 선택하시고 메뉴바에 있는 화면 전환을 클릭하시면 맨 끝에 있죠. 네, 오른쪽에서 화면 전환 효과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적용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선택된 클립 한 곳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제 장면마다 전체 클립 또는 현재 씬에서의 전체 클립, 현재 씬의 전체 클립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씬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씬이 책을 소개하는 영상인데 그 씬 안에 속한 모든 클립에 적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적용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 일단 이 1번 클립에만 적용을 해볼게요. 선택된 클립은 하나고 여기에서 이제 밑에 내려보시면은 화면이 전환된 효과를 미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우스를 위로 가져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는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밑에서 어떤 효과를 적용해볼까요? 밀어내기. 네, 밀어내기 한번 적용해 볼게요. 위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 가시면 밀어내면서 이렇게 화면이 전환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밀어내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화면이 전환이 되고요. 화면이 전환될 때 너무 빠르게 밀어내는 것보다 좀 천천히 밀어냈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애니메이션과 마찬가지로 이 화면 전환 효과의 길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2초 정도로 적용해 볼게요. 네, 클릭하셔서 키보드에서 숫자 2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왼쪽에서 재생해 보실게요. 요 1번에 체크를 해제하시고 지금 이 막대를 가장 왼쪽으로 가져가 보셔서 처음부터 재생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숲 화면이 나오다가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보셨나요? 네, 이렇게 화면이 밀어지면서 위로 밀어지면서 네, 이렇게 다음 화면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화면 전환 효과도 연출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는 지금 장면에만 연출했지만 이거 이제 적용 범위를 선택하시면은 다른 곳에도 연출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신 점은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요. 내가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넘어가는 요 사이에다가 화면 전환 효과를 넣고 싶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 앞에 있는 클립을 선택하시고 화면 전환 효과를 넣어야지 이 뒤로 넘어갈 때 요 사이에서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전환 효과가 또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 클립에 보면은 어떤 효과들이 다 적용되는지 보여진다고 했습니다. 1번 클립 보시면은 여기 지금 화면 전환 효과가 적용되어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화면들은 모두 우리가 적용을 해봤고요. 그럼 이번엔요. 저희 여기다가 음향 효과를 같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향 효과라는 건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음악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또 효과음이라는 게 있죠. 음악은 이제 우리가 듣는 음악이고, 효과음이라는 건 뭐 띵동 하는 이런 소리인데,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클립 있죠? 네, 1번 클립 보시면은, 여기는 그냥 이제 숲 속에 이제 물이 흐르는 장면에서, 네, 다람쥐와 함께하는 독서 여행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다 이게 인트로니까 좀 강조를 해주기 위해서 효과음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효과음을 넣을 이 클립을 선택을 해줍니다. 1번 클립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효과음을 삽입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어디로 가시냐면요. 상단에 삽입하시면 오른쪽에 배경음악이나 효과음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기에서는 1번 클립 메뉴바에서는 삽입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삽입 메뉴에 없네요. 근데 이 메뉴바에는 없어요. 그래서 상단에 삽입으로 가셔야 돼요. 삽입에 가셔서 우리 효과음 먼저 넣어보도록 할게요. 효과음. 네, 효과음을 넣으실 때 어떤 부분에 넣으셔야 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이 텍스트가 없지만 음성이 없지만 여기 이제 어쨌든 6초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앞쪽에 넣을 건지 뭐 두 번째에 넣을 건지 이걸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넣을 건지를 보시려면요. 왼쪽에 미리 보기를 보시면서 저는 텍스트가 이렇게 굴러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등장했을 때 그때 띠링 하는 소리를 한번 넣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재생을 해보시면서 텍스트가 완전히 여기 등장했을 때 일시정지를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몇 초 지점에 우리가 효과음을 넣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재생을 한번 해보시고요. 네, 이렇게 보니까 네, 1.49초 정도의 지금 텍스트가 삽입이 됐네요. 네, 이렇게 지금 재생을 해보면서 일시정지를 해보니까 오른쪽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지금 이 구간까지 재생을 했는데 이 앞에 1초 구간, 여기는 이제 이 텍스트가 등장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텍스트가 등장한 다음에 요 다음에 효과음을 넣어주면 좋겠죠. 이해 가시죠? 네, 지금 1초 이게 왼쪽에서 재생을 해보면서 텍스트가 등장했을 때, 완벽하게 등장을 했을 때 일시정지를 하니까 지금 여기 지점까지 재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앞에 있는 1초 음성 인식 부분에서 1초 뒤에 여기다가 지금 마우스를 깜빡깜빡 이렇게 두세요. 여기서 이 지점에서 효과음이 나오도록 할 거라는 겁니다. 효과음이 들어갈 위치를 이 음성 인식 부분에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상단에 삽입 가셔서 효과음으로 갑니다. 네, 효과음으로 가시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효과음이 오른쪽에 984개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요거 이제 이 스크롤 막대를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효과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셔도 되고 이게 이제 워낙 소리가 많기 때문에 한번 사용하시면은 다음에 또 찾지 않으셔도 되도록 즐겨찾기 해놓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또잉 등장음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마우스 위로 가져가시면 재생 버튼 있죠. 요거를 재생해 보시면 네, 이런 소리예요. 밑에는 곡소리, 두둥이라는 것도 재생해 보시면 네,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다음으로 넘어가는 맑은 소리, 요것도 이렇게 재생해 보시면 네, 요것도 이제 귀엽죠. 그래서 이런 소리를 하나하나 들어보시기에 뭐 시간이 많으시다면 모르겠지만 매번 이런 거를 들어보시면서 사용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저희가 즐겨찾기 해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다음으로 넘어가는 맑은 소리, 요 소리가 난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요 재생 버튼 오른쪽에 별표 있죠? 네, 별표를 클릭하시면 네, 이게 이제 즐겨찾기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찾느냐? 이제 위로 올라가시면은 이 전체 옆에 즐겨찾기 있죠? 즐겨찾기를 클릭해 보시면 내가 지금 즐겨찾기에 놓은 소리를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체크를 하시고요. 선택을 하시면 여기 지금 체크됐다고 표시 보입니다. 이 소리를 넣겠다. 이게 2.06초 정도 소요가 되는 소리예요.
체크하시고 삽입하기를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제 여기 삽입이 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앞에 1초는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이 효과음이 넣어질 부분에 마우스를 클릭했기 때문에 앞에 1초 쉬고 이 부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잘 들어간지 재생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클립 선택하시고 왼쪽에서 재생해 봅니다. 네, 보이시죠? 이렇게 뒷부분에 이제 소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음을 넣을 때는 내가 효과음을 넣을 위치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이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효과음의 크기를 좀 더 키우고 싶다. 그럼 여기 이제 효과음 아이콘 보이시죠? 종 모양. 네,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볼륨을 조절하시거나 불필요하시면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볼륨 조절 클릭하시면은 이건 지금 볼륨이 최대네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크게 할 수는 없고 혹시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동그라미를 왼쪽으로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겠죠. 네, 저는 100으로 둘게요. 네, 이렇게 효과음을 넣어봤고요. 이제 효과음 하나만 더 넣어볼까요? 자, 이런 경우 있어요. 이제 5번 클립 가시면 5번 클립 아까 우리 지은이에 대한 요 사진 넣었던 부분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사진 넣었죠? 이 부분에서 이 지은이가 등장할 때, 네, 그때 띠링 하고 또 소리를 넣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기에서 지은이가 등장하는 부분을 맞춰야겠죠. 그럼 일단 5번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 재생을 하면서 지은이가 등장하는 부분에서 일시정지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재생을 해서 지은이는 예, 이렇게 등장했죠. 이렇게 등장할 때쯤에 넣어주면 됩니다. 네, 여기 보니까 이제 지은이는까지 읽었죠. 그래서 여기 읽은 다음에 이 사람의 실제 이름이 나오기 전에 효과음을 넣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효과음 넣을 위치에다 마우스를 클릭해주면 되는 거죠. 지은이는과 비온 라티코 사이에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하시고요. 지금 깜빡깜빡이죠. 그리고 여기에 그대로 효과음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삽입해서 효과음 가셔서 오른쪽에서 효과음을 찾아주시면 되죠. 아까는 이제 맑은 소리를 넣었는데 밑에 보니까 집중용 띵이라는 사진이 요 효과음이 있네요. 요 재생해 보면 네, 이런 소리도 있고요. 뒤에 보니까 깨달음을 얻었을 때라는 소리는 네, 이것도 이제 재미있는 소리죠. 그래서 이런 소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뾰봉 네, 이 소리를 한번 넣어볼게요. 요거에 체크를 하시면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체크가 되죠. 체크 확인하세요. 클릭을 하셔서 체크가 됐을 때 삽입하기 클릭하시면은 바로 내가 지정한 위치에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5번 클립 선택하셔서 재생해보면 지은이는 비온 라티코 린데블란드라고 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다가 효과음을 넣어주면은 이제 보는 사람들도 이렇게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효과음을 넣어보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배경음악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여기 음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성과 겹치지 않도록 우리가 배경음악을 좀 잔잔하게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경음악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저는요, 요 1번 클립은 인트로기 때문에 요 지금 넷가에서 다람쥐와 함께하는 독서 여행이라는 인트로가 들어갔고요. 이 부분을 제외하고 2번 실제 이제 책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 부분부터 음악을 넣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2번 클립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립 하나에 넣고 나중에 음악의 적용 범위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2번 클립 선택하시고 상단에 삽입 가셔서 배경음악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음악 넣어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배경음악을 선택할 수가 있죠. 지금 선택된 클립이 2개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제가 혹시 다른 클립을 선택을 했었나요? 네, 5번 클립을 선택을 했었네요. 요거 잠깐만 해제할게요. 네, 2번 클립만 선택을 하고 배경음악 가시면 지금 현재 선택된 클립은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음악을 지금 274개 중에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조금 이제 스크롤 막대 밑으로 내려보시면 음악의 경우는 카테고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코믹한 음악인지, 가벼운 음악인지, 편안한 음악인지 카테고리별로 이제 사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좀 편안한 음악, 이제 책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책 자체가 좀 잔잔한 책이잖아요. 뭐, 삶의, 뭐, 수행, 이런 내용인데, 뭐 디스코 음악을 배경으로 넣어놓기엔 좀 안 어울리겠죠? 그래서 편안한 음악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편안한이라는 카테고리 선택해 보시면은, 음악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우스를 위로 가져가 보시면 재생 버튼 나오고요. 확인해 보시고, 다음에, 이거를 또 사용하고 싶다. 그럼 즐겨찾기 하셔서 상단의 즐겨찾기라는 카테고리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음악 들어놓으셨을 때, 우리가 언제 276개 음악을 다 들어보겠습니까? 마음에 드시는 음악은 그때그때 즐겨찾기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저는, 두 번째, 필요할 때 듣는 노래, 이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요 음악도 괜찮네요. 물론 다른 음악도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저는 이 힐링이 필요할 때 듣는 노래, 2분 24초짜리예요. 요거를 넣어볼게요. 이것도 필요하신 분들은 즐겨찾기 해놓으시고요. 저는 이 음악, 클릭하시면 체크를 꼭 보셔야 돼요. 체크하셔야지 삽입이 됩니다. 네, 클릭하셔서 체크하시고 삽입하기. 이제 음악이 삽입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2번 클립을 선택하고 음악을 넣었기 때문에 이 음악은 2번 클립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2번 클립 안에만 있습니다. 그럼 얘의 적용 범위를 씬 1에서 이제 그 책 영상 부분 다 나오는 그 부분에 모두 적용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음악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 적용 범위를 변경해 주겠습니다. 적용 범위 변경해서 지금 이 마지막 클립이 몇 번이었죠? 밑에 가서 좀 확인해 볼게요. 네, 영어 인터뷰 나오기 바로 전 클립이 21이었습니다. 21 클립까지 확대 적용할게요. 그래서 이 음악 아이콘 클릭해서 적용 범위 변경. 그래서 직접 입력을 해서 2번 클립부터 21번 클립까지 이렇게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음악 요 아이콘이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21번까지 쭉 나가게 되죠. 근데 일단은 볼륨을 좀 조절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 기존 이제 나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음악 소리가 너무 크면 나레이션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볼륨 조절을 클릭해 주시면 50 정도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줄게요. 한 40 정도로 줄여보고 그리고 왼쪽에서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읽었던 책을 하나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정도면 들을만 하죠. 음악이 너무 크지 않는 선에서 배경음악이 나오고 그 나레이션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음악과 나레이션을 같이 넣으실 때는 꼭 이 음악의 그 볼륨을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다시 2번 클립 바로 왼쪽에 있는 음악 아이콘 클릭해 보시면요. 음악이 바로 나올 때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이 서서히 나오고 음악이 끝날 때도 서서히 끝나게 자연스럽게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클릭하시면 지금 이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이게 지금 적용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2번 클립부터 음악이 시작되는데 이 2번 클립을 한번 재생을 해보면 여기는 3번까지 같이 클릭해볼게요. 2, 3번을 다시 클릭해보시고 재생해보시면 오늘은 제가 읽었던 네, 처음부터 음악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 1, 2초 정도 좀 뜸을 들이다가 자연스럽게 음악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지금은 우리 영상이 짧아요. 1분 50초 가량 되는 영상인데 나중에 영상을 만드시다 보면 5분 또는 1시간 이상의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겠죠. 60분 이상의. 근데 여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배경 음악에는 대체적으로 5분 이내에 짧은 음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지금 적용한 이 음악도요. 한 2분 정도 길이의 노래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계속적으로 영상은 이어지는데 음악은 2분 정도 있다가 끝나게 됩니다.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음악을 채워주느냐? 장면에 따라서는 새로운 음악을 넣으셔도 좋고요. 또는 이 음악을 클릭하시면은 루프라는 게 있습니다. 루프를 활성화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영상이 실제 지금 5분 이상인데
이 음악은 2분 정도 있다 끝난다. 그럼 끝났을 때 계속 반복해서 다시 앞에서부터 음악을 재생해 주도록 루프를 반복해서 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프에 체크를 해두시면은 아무리 음악의 재생 길이가 2분 내외로 짧다 하더라도 계속 반복을 시키면서 영상 끝까지, 그러니까 내가 지정한 부분까지 꼭 채워주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음악까지 넣어봤고요. 우리가 지금 이 음악은, 배경음악은 앞에 책을 소개하는 영상 부분에만 넣었어요. 나중에 이제 영어 인터뷰 같은 경우도 음악을 잔잔하게 넣으시고 싶다. 그러면 22번에 클릭을 하셔서 이제 음악 삽입해 보시고 적용 범위도 변경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4회차 특강 동안에 만드셨던 책 소개 영상이 완성이 됐고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걸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다운로드를 해야겠죠? 다운로드를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를 하시려면요. 이제 우측 상단에 내보내기 보이실 거예요. 네, 내보내기 클릭하시고, 자, 영상 파일, mp4 파일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mp4 파일로 클릭을 해주시면은, 동영상을 내보낼 때, 몇 개의 씬만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씬, 모든 클립을 다 영상으로 만들고요. 해상도는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펼쳐보시면은, 원본 또는 뭐 HD 수준으로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는데, HD라는 게 이제 고해상도죠. 이걸 선택하시면 더 선명한 화면으로 나가게 되지만, 대신, 이 영상 완성본의 용량이 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원본으로 그대로 선택해 볼게요. 원본을 선택하고, 이 개선된 내보내기 사용을 선택하시면은, 빠르게 영상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내보내기 그대로 클릭하시면 영상이 만들어지죠. 이 영상을 어디다가 저장할 건지를 지정을 해주셔야겠죠. 저는 바탕화면에 저장해 볼게요. 바탕화면에 책 소개 영상, 파일 이름 여기서 바꾸시면 되겠죠. 저는 책 소개 영상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요 책 소개 영상이라고 하고 그냥 책 소개 바꿀게요. 이름이 겹칠 것 같으니까 책 소개라고 할게요. 그리고 저장해 두시면 이제 영상을 출력하는 중입니다. 이제 이렇게 쭉 미리 보기를 보여주죠. 이런 식으로 영상이 이어진다 해서 1%부터 쭉 100%까지 영상이 만들어질 거고요. 수강생 여러분들 쉬는 시간 동안 모두 영상이 다 완성이 됐을 거고요. 이렇게 영상이 완료됐다라는 메시지가 보이시면요. 이거 이제 바로 모바일로 전송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일단 이 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를 열어보겠습니다. 폴더 여기 클릭해 보시면 저는 이제 바탕화면으로 저장되도록 했고요. 요거 이제 재생시켜 볼까요? 좀 빠르게 재생을 시켜보면은, 우리가 만든 대로 영상의 이제 효과나 소리가 잘 들어가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과음도 들어가고, 예, 오늘은 전화음과 제가 읽었던 들어갔죠? 책을 하나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근데 보시면은, 이, 제목은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고요. 여기 지금 배경음악 다 들어갔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뒤에 이제 인터뷰 부분 보세요. 자신의 여정을 떠나는 것보다 이 자기계발서로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방법을 배우세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더빙한 부분까지 다 나타나서 영상을 만드시는 겁니다. 이러한 영상을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다가도 적용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특히 이제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자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막이 있는 영상들 그리고 더빙해서 좀 예쁜 목소리로 음성을 넣고 싶으신 분들 이제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부류의 이제 기본적인 기능을 배우셨는데, 부류는요, 또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텐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와서 음성을 분석을 해서 클립별로 편집을 했지만, 우리가, 영상이나 사진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인공지능이 알아서, 이 내용에 맞는 그림이나 영상을 찾아서 만들어주는 기능도 있어요. 이제 그거를 같이 한번 배워보실게요.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시냐면요. 이 영상은 다 만들었으니까 상단에 파일 가셔서요. 이제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우리는 그동안 PC에 있는 영상을 가지고 와서 영상을 만들었지만 텍스트를 가지고 비디오를 만들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요거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 네, 그럼 이제 현재 작업 우리 종료해도 되죠? 네. 혹시라도 나중에 이 프로젝트 불러오셔서 수정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장해 주세요. 현재 작업 중인 내용 저장하겠습니다. 네, 저장하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여기로 들어오게 되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제 저장을 했으니까 이 프로젝트 저장하신 상태로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가시면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 가죠. 그럼 이제 원하는 비디오 스타일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비디오 스타일이라는 거는요, 이제 비디오에서 어떤 그 말투의 스타일 있잖아요. 뭐 아이들의 방송처럼 귀엽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다큐멘터리처럼 좀 딱딱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내가 직접 만들 수도 있고요. 네, 요 만드는 거는 또 우리가 텍스트를 더 많이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시로 이런 말투로 영상을 만들어줘라 라고 이제 말투를 입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타일 없이 바로 시작하기로 가실게요. 또는 밑으로 내려보시면 추천하는 비디오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유튜브 영상의 스타일을 선택하실 수가 있게 해줘요.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는 스타일이냐 이런 영상을 만들 거면은 이제 나레이션이 굉장히 좀 딱딱하게 나올 수도 있겠죠. 뭐 다큐멘터리 스타일이라던가 공포 영상을 만든다면 좀 무서운 그런 투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뉴스 스타일도 있고 다양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어린이 학습 스타일로 만들어 볼까요? 좀 재미있게. 네, 어린이 학습 스타일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여기 자세히라는 설명이 있는데 이 자세히 설명 클릭해 보시면은 아이들의 흥미를 끄는 이야기나 동화를 들려주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현도 굉장히 쉽고 다정한 말투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예시로 이렇게 보여주죠. 이런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림과 말투도 친구를 만났어요. 이런 이제 귀여운 말투를 이제 사용을 해준다는 거죠. 이제 확인하셨으면 X로 닫으시고요. 자, 어린이 학습 스타일을 클릭하시고 선택하시고 이제 다음 클릭해 보실게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만든 영상의 스타일이 지금 적용이 됐어요. 어린이 학습 스타일로 만들겠다. 이거 이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스타일을 선택하셔도 좋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글을 쓰는 겁니다. 이 오른쪽에다가 우리가 글을 직접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어떤 동화를 들려주고 싶다. 그럼 동화의 대본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인공지능이 직접 글까지 써주는 걸로 한번 옵션을 변경을 해볼게요. 그래서 어린이 학습 스타일 선택하셨고 여기서는 모든 걸 인공지능이 A부터 Z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글도 우리가 물론 쓸 수도 있지만 인공지능이 바로 쓰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주제를 입력을 하면 알아서 인공지능이 글을 써줘요. 근데 혹시라도 이제 생각나는 주제가 없다. 그럼 밑에 보시면은 추천 주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펼치기 버튼 클릭해 보시면 아이들에게 좀 재미있을 수 있는 추천 주제를 추천을 해줘요. 모험에 관한 이야기, 집안 물건들이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를 써주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을 위한 미래 직업에 관한 탐험 이야기를 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천 주제 중에서 사용하셔도 되고 또 직접 사용하시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 오늘은요. A부터 G까지 완전히 다 인공지능의 힘만 빌려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추천 주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모험, 집안 물건들이 살아난 동화라는 주제를 선택해 볼게요. 클릭합니다. 클릭하시면 주제가 입력이 되고요. 이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인공지능이 오른쪽에 글을 써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맨 밑에 다른 기능들도 있지만 AI에게 특별하게 이런 내용을 좀 더 넣어줘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유료죠. 우리 유료 기능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고요. 맨 밑에 있는 글자 수만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이제 글자 수를 활성화 시켜주셔서 이제 저희가 시간 관계상 뭐 1000자 이상이 되면 그만큼 1000자 이상의 대본에 맞춰서 영상을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길겠죠. 그래서 우리 한 10자 정도로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우리가 만든 주제를 기반으로 해서 300자 정도의 동화를 써주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서 AI 글쓰기를 클릭하시면 자, AI가 이제 글을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본을 작성해줬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어린이 학습 스타일로 영상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대본 자체도 굉장히 아이들에 맞추어진 이런 말투를 사용하고 있어요. 얘들아 안녕. 오늘은 정말 신나는 모험을 떠나볼 거야. 그래서 집안 물건들이 살아 움직인다면 참 재밌겠다. 그래서 이런 동화 내용을 적어줍니다. 300자로 적어달라 그랬더니 가깝게 297자 정도로 작성을 해줬어요. 근데 원래는 10,000자까지는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린이 학습 스타일이지만 나중에 이제 다른 영상 스타일 선택하셔서 뭐 다큐멘터리라든지 또는 뭐 명상이라든지 관련된 것들도 마찬가지로 주제만 선택하시면은 AI가 알아서 글을 작성해 줍니다. 자, 그럼 이 글을 바탕으로 우리는 영상을 만들면 되겠죠? 바로 다음 클릭하시면 여기서 수정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마우스 클릭하셔서 여기서 수정하실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그대로 그냥 우리 손에 거치지 않고 우리 손을 최소화하고 모든 인공지능의 모든 것을 인공지능에게 기대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다음 클릭해 보십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대본을 바탕으로 이 영상을 만들어 줄 건데 영상의 화면 비율 먼저 선택하라 그러죠. 그래서 뭐 16:9, 1:1 등등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유튜브 쇼츠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9:16 비율로 선택을 하면은 오른쪽에서 화면의 비율이 9:16 비율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막이 들어가게 되겠죠. 우리가 아까 대본으로 작성된 부분이 자막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자막의 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갈 건지 중간으로 갈 건지 아래로 갈 건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라면은 요 위, 중간, 아래로 가겠죠. 저는 위로 한번 가볼게요. 위로 이렇게 자막이 나오게 설정을 하고 자막의 길이는 짧게 가져갈 거냐 길게 가져갈 거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길게 가져가면은 좀 읽기가 힘들 수 있으니까 자막의 길이를 짧게 가져갈게요. 그리고 이제 자동 애니메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화면이 이제 아까 만든 대본대로 여러 개의 장면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장면에서 장면으로 바뀔 때 뭐가 날아가면서 바뀐다던가 뭐 전환할 것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AI에 맡겨보는 거예요. 우리의 손은 최소화한 채로. 그리고 이제 AI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AI 목소리가 아까 이제 이전 단계에서 만들어준 대본 있죠. 대본을 읽어줄 거예요. 이거 이제 변경하실 수가 있죠. 지금 주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목소리 말고 다른 거로 보고 싶다. 그럼 클릭하셔서 이 창은 이제 익숙하시죠. 우리가 AI 더빙할 때 사용하셨던 건데 이름 바꾸시면 됩니다. 네, 이제 이름 바꾸시는 방법은 아실 테니까 여기서는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일단 X로 잡고 이름도 바꾸면 이름이 아니라 이제 AI 목소리를 바꿀 수 있다. 보시고요. 배경음악도 지금 활기찬 음악으로 적용되어 있는데 이것도 바꾸고 싶다. 그럼 클릭하셔서 바꾸시면 돼요. 이 카테고리별로 선택을 하시면은 카테고리별로 변경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너무 많은 옵션을 주게 되면은 이 AI가 만드는데 좀 혼란스럽기 때문에 한 6가지 정도의 옵션만 지정을 해주네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 거니까 활기찬 음악으로 그대로 적용할게요. 활기찬. 그리고 영상을 만들어줄 때 AI 이미지로 이제 영상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 말은 AI 이미지들이 여러 개 모아져서 장면별로 이렇게 전환을 해가면서 영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AI 이미지를 만들 때 어떤 모델로 만들 것이냐. 그래서 모델은 이제 베이직이 있고 프로가 있는데 프로는 이제 우리가 기본 무료 회원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크레딧이 100이 있는데 이제 이미지를 한 장 만들 때마다 하나의 크레딧이 소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0장까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동안? 한 달 동안이요.
이렇게 이미지는 제 모델은 그냥 베이직 모델을 사용하고요. 고화질이나 어떤 이미지에 어떤 추가 요청 사항을 넣고 싶은데 이 부분은 유료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은 이제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스타일 보시면은 애니메이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변경 가능하죠. 클릭해 보시면은 애니메이션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실사 사진으로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이렇게 뭐 공예 바비 인형 스타일로 만들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냥 여기서는 애니메이션, 아이들의 만화니까 그대로 애니메이션으로 갈게요. 애니메이션 선택해 주시고, 자, 밑으로 가시면은 이제 무료 비디오를 만들게 될 건데, 이 화면을 채우기로 갈 건지, 또는 뭐 원본으로 갈 건지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여기서, 이제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원본 크기로 그냥 갈게요. 네, 여기서 이제 무료 비디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무료 이미지, AI가 이미지도 만들겠지만, 영상이라는 건 이제 무료로 제공되는 그런 영상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AI가 좀 섞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비디오에 자동적으로 음소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요거는 설정해 주시는 게 나은 게, 괜히 이제 나레이션과 겹치게 되면은 소리가 좀 겹쳐져서 좀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무료 비디오의 경우에는 자동 음소거를 해주시고, 자, 이렇게 이제 옵션들을 설정하셨으면, 오른쪽에서 이제 내가 선택한 옵션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9:16으로 주은이라는 AI 목소리가 활기찬 배경음악에서 이제 나레이션 넣을 거고요.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그림을 그리겠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바로 완료 클릭하시면은 이제 비디오 생성을 시작할까요? 물어봅니다. 그럼 확인 클릭하시면 되죠. 그럼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키보드를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마우스로 클릭만 해서 옵션만 적용을 하면은 이제 영상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영상이 만들어지고요. 이제 삭제 내외의 대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긴 영상으로 만들어지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수강생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업 끝나시고 또 새로운 영상 만들어 보시는데 도움이 될 거고요. 이제 거의 다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어떤 영상을 만들어 줄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이제 거의 다 만들어지고 있죠. 거의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은 요 영상 한번 어떻게 만들었는지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보시면 왼쪽에 재생 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 경우는요. 우리가 이 영상이 9:10 비율로 이렇게 세로로 긴 형태에서 보이지 않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설정 보기 옵션을 바꿔주시면 된다고 제가 1회차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서 설정 가셔서 일반에서 보기 옵션을 프리뷰를 위쪽으로 고정해 주세요. 위쪽으로 고정해 주시면은 고정해 주시면 X 누르시면 이제 재생 버튼이 나오죠. 이 경우는 화면 비율에 따라서 이 화면 구성 레이아웃을 좀 바꿔 주셔야 돼요. 이제 재생 버튼이 나오죠. 그리고 이 재생 버튼 클릭해 보시면 얘들아, 안녕. 오늘은 정말 신나는 상상 모험을 떠나볼 거야. 우리 집 물건들이 살아 움직인다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어느 날 잠자리에 들기 전.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옵션만 우리가 선택을 했는데도 인공지능이 알아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 인공지능이 만들어주는 게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요 클립들을 좀 크게 보시려면은, 요 경계선 있죠? 요 경계선을 위쪽으로 조금 이렇게 축소시켜 주겠습니다.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요 경계선을 위쪽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밑에서 이제 클립들을 차례차례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아까 클립별로 수정하시는 방법은 다 배우셨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서 혹시라도 이미지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보세요. 이미지가 지금 이 이미지 들어가는 거 있죠. 그럼 이 이미지를 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교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교체 클릭하시면은 어떤 다른 이미지로 교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교체하거나 또는 자막을 편집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AI가 만들어준 영상에 나의 의견을 조금 덧붙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영상이 유튜브에 아마 굉장히 요새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영상 우리가 무료 회원이기 때문에 여기 부류라는 요
워터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 많이 보시다 보면은 부류라는 워터마크가 붙어있는 영상들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 제작자가 만들어서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구나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이제 편집 방법은 저희가 이제까지 배우셨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수강생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편집을 하시고, 이제 다운로드 받으실 때는 내보내기 하셔서 다운로드 하시는 법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인공